대표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산업에 관해서 고일지 홀드일지 아니면 스탑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지난 한 2주 전 시간에도 비슷한 이 AI 반도체 관련된 산업동향 리포트에서는 고를 외쳤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홀드 홀드. 의견이 좀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홀드라기보다는 네. 단기적인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크기보다는 제한된 상승폭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최근에 노이즈 이슈가 너무 강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칩스법, 반도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더니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들어서면 해당되는 내용을 없앨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근에는 인스트림 안에서는 뭐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환수 조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메시지가 네. 전체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네. 다만 현재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기 안에 뭐 빨리, 약속했던 네. 보조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지급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맞아요. 아직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의 하락은 사실 뭐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TSMC가 협상 마무리를 했고 미국의 뭐 중소형 반도체 기업 한 3곳 해가지고 인텔까지 5개 기업이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우려감으로 좀 부각됐던 부분이 인텔의 경우에는 기존에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보다는 좀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월 안에 해당되는 어떤 보조금 협상의 어떤 마무리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부 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노이즈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일단 불확실성들은 소폭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런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홀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뭐 반도체 칩스법에 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텔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애당초 약속했던 금액에 못 미치는 걸 받았거든요. 그럼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건 반도체 산업을 떠나서 기업의 악재가 또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이 세액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네. 해당돼서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3분기 실적, 네. 특히나 배터리셀 3사의 실적 보면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AMPC를 제외하면 적자죠. 그렇다면서요. 이 부분이 네. 보조가 됐기 때문에 흑자를 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세액 공제액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게 사실 뭐 미국 안에서도 네. 우리나라만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 같은 기업들도 최대한 이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어떤 협상안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극단적인 방향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후에 워낙 뭐 말뒤집기를 좀 잘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향후에 어떤 정책 변화는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단기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협상안이 어떻게 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이 어찌됐든 좀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뭐 나왔던 뭐 반도체 규제 부분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 반도체 이 규제 관련돼서 핵심은 지난번부터 좀 강조되었던 게 중국에 관련된 AI 칩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의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빅픽처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선상인데 최근에 조금 우려감이 됐던 게 하나가 있었죠. 네. 일부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공급되고 있는 반도체 규제를 일부 좀 완화하거나 제재 대상 리스트의 일부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ASML 같은 기업들, 뭐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좀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제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낙수 효과를 좀 보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해당되는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게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급되고 있는 반도체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그죠? 오늘 시초에 네. 좀 약세인데 네. 이게 VEU라고 오늘 뭐 방송에서 만들어서 좀 알 겁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조치 없이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VEU 조치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득했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좀 반응을 했다. 그래서 오늘 초반 대비해서는 뭐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폭이
확대됐던 점, 뭐 삼성전자도 낙폭을 좀 축소했던 계기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두드려보고 건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악재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산업적으로 바라볼 키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대표님 어떤 종목 오늘 좀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이 와중에 저는 그래도 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어떤 이 조정,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되는 리스크를 좀 제거하고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주가의 수급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중저사양 관련된 DRAM 부분에 대한 가격이 평균 가격이 지금 3분기부터 지금 이미 하락을 좀 했었고요. 네. 4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브리핑에서 좀 다뤄봤듯이 해당되는 부분은 뭐 DDR4라든가 DDR5의 가격이 4분기부터 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양 DRAM의 경우에는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쇠퇴가 된 점, 이 부분은 내년도 1분기의 실적 우려감으로 일부는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는 AI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된다는 가정 그리고 블랙일 양산이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최근에 뭐 양산 관련된 뭐 결함 이슈가 좀 일부는 있지만 출하가 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는 과정을 좀 봤을 때 그리고 11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한 점을 좀 봤을 때 4분기 실적 추정치는 그래도 저는 좀 상향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IT 수요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부분은 실적이 감소 요인이 있겠지만 AI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는 관점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기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블랙일 양산칩에서 뭐 내년도 한 1분기 내지 2분기부터 B300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일 울트라 칩이 있는데 여기서는 HBM3 12단 모델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초기 출하 부분에서는 공급 단가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이익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 이게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 요인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내년 1분기에 범용 반도체 부분의 실적 훼손을 과연 AI 반도체가 얼마만큼 상쇄를 해줄 시켜줄 수가 수 있을까? 있을까? 이게 좀 체크 포인트인데 과도한 우려보다 완화된 실적이 나와준다면 정말 리스크 해소 관점으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기보다는 완화 관점에 대한 기대 수급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또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HBM에 한해서는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지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가는 실적 악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쇄해줄 수 있느냐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삼성전자보다는 네. 하이닉스가 희망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한편에서는 삼성전자를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드렸던 원인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에 대한 낙폭이 컸다 이 부분보다 지금 뭐 PBR 단 네. 그다음에 최근 뭐 우리가 이전 저점이었던 49,900원대를 보면 네. 이게 8년간 주가 최저치죠. 네. 당시의 상황과 PBR을 좀 비교했을 때도 0.9배 미만이었죠. 지금도 PBR이 좀 높은 수치다라고 좀 저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해당되는 노이즈가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 자사주 취득 효과가 수급 반등을 이끌었지만 최근의 조정은 역시나 미국의 네.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확대됐던 그런 측면들이 아직까지 수급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불리한 요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두 종목을 같이 봐야 되지만 일단 단기적인 기대 요인이라든가 실적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PBR, 외형 가치의 어떤 하회, 주가의 어떤 레벨 다운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두 종목은 조금 바라보는 뷰가 좀 약간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뷰로 또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여러분들 해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대표님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산업 이야기를 해봤다면 앞서서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쪽에 관해서 근데 오늘도 삼성 SDI 쪽으로의 이제 보조금 대출 지급에 관한 소식도 들려와서 미국 쪽에서는 빠르게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네. 보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IRA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 보조금을 과연 폐지를 할 폐지할 것인가. 것인가. 근데 미국의 완성차 업체 빅5가 반대 입장을 냈고 행정부에 계속해서 이 청원을 넣고 있죠. 근데 네, 이 맞아요. 부분을 극단적으로 좀 가져갈까라는 해석은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어요. 의문입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AMPC, IRA 세액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이 전기차 투자 지역, 이 부분이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기를 위축시킨다.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투자의 선행 조건으로 IRA 세액 공제를 통해서 투자를 확정진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투자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된 세액 공제 규모를 축소한다? 저 같으면은 사실 투자 규모를 저는 일부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팔리지 않은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상됐던 투자의 계획을 자꾸 어떤 IRA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뭐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 뭐 미국 안에 이해관계와 좀 맞물려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려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노이즈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좀 잠정적인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이전 저점을 또 깨고 또 깨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반영을 이뤘는데 IRA에 관련된 정책들은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정식적으로 취임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서의 오히려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번쯤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는 소재 사업보다는 미국 내 이 합작 공장을 현재 좀 주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뭐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IRA에 관련된 어떤 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좀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리스크를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낙폭 과대다라는 인식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최근 주가 흐름은 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흐름인데 여전히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미국과 이제 유럽 기조가 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유럽의 경우에는 전기차 출하량이 거의 한 평균적으로 23%에서 2분기 기준에서 제가 한 30% 정도, 38% 정도 감소가 됐었고 미국의 경우는 2분기까지 그리고 3분기까지에서도 전기차가 그래도 플러스권을 좀 유지했다는 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의 경우에는 유럽발 영향이 좀 가장 컸고요. 이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판매량이 어떤 감소됐던 원인데 그리고 중국 저가 전기차가 유럽에 좀 많이 공급됐던 그런 요인들이 사실 이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년도의 전망치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 정책이 내년부터 이제 규제가 좀 더 본격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기차의 초기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부활 여부를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노스볼트가 파산 보수 신청하고 나서 지금 유럽의 경우에도 사실 유럽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들은 굉장히 좀 떨어졌고 이 부분은 중국보다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내년도에 전체적인 전기차 양산 목표량들이 상향될 수 있는 점들 다 좋아요. 올해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 내년에 기대요인들 더 좋은데 정책 노이즈가 하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정책 노이즈는 IRA를 차라리 뭐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해당되는 내용들이 빠르게 좀 결정이 좀 되고 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좀 털고 가면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